코로나 관련 자세한 내용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교수님 지금 몇 가지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거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오늘 백신에 관심이 높다 보니까 백신 관련한 어떤 브리핑 내용이 많았는데 먼저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혈전 때문에 지금까지는 50세 이상에게만 공고가 됐는데요. 이게 희망자에 한해서 잔여 백신 30세 이상까지 허용한다. 오늘 이런 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복합적인 그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지금 잔여 백신이 계속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예. 또 일부는 그 유효 기간이 좀 이제 임박해지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실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그 잔여 백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만능 접종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도 좀 일부 나타나고 있어서 예. 이 부분을 좀 50대 이상에서 30대 이상까지 권고를 접종하는 것도 권고를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부분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 아스트라제네카의 신뢰가 없다면 이게 신뢰할 만한 뭔가 메시지를 정부에서 좀 주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50대, 30대로 내리면서 결국 지금 알려져 있는 그 혈전증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여전히 그런 부작용 가능성이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50대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혈전증 발생의 그 빈도는 10만 명당 두세 명 정도이고 그거는 네. 일반적인 혈전증, 희귀혈전증 발생하는 빈도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나친 불안감과 우려가 없이 충분히 예. 안전하게 맞을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의료진과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접종을 하는 것을 상담을 해서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율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점 한다면 충분히 또 그런 안전성은 잘 설득할 수 있는 메시지를 좀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이번 조치가 이 희망자에 이제 한해서 이제 맞을 수 있게 잔여 백신을 한 건데, 자 그러면 2차에서는 꼭 뭐 아스트라제네카 안 맞고 그때는 또 이제 화이자나 뭐 모더나 이렇게 또 교차 접종을 해도 되는 거죠? 네네, 그것도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 접종의 가능성 부분도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고 네. 보건소랑 상의해서 교차 접종하는 부분을 좀 얘기를 했고요. 아시다시피 교차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 이외에 하는 것보다 화이자와 같이 결합하거나 또 모더나와 같이 결합하거나 하는 경우는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중화항체 형성률이 4배에서 8배 이상 굉장히 높습니다. 효과가 예. 좋죠. 다만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일반화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중화항체 형성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지금 3만 명 같은 대규모 임상 실험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학적 근거는 명확해서 이 부분도 지금 허용하고 있으니까 의료진과 상의해서 예. 교차 접종도 적극 필요하면 활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내년도에 화이자 백신 3천만 회분 구매 계약에 대한 발표 내용도 오늘 있었는데요. 올해 이제 백신 수급에 조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내년도 이 백신 공급은 좀 서두르는 이런 분위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멸은 불가능해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인플루엔자처럼 매년 독감 백신을 맞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필요하면 부스터샷에 해당되는 추가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그러한 측면에서 국산 백신 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도 있지만 그것과 아울러 추가적인 이런 백신을 확보하고 그 부분을 통해서 금년 내 겪었던 것처럼 공급과 수급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고 빨리 지금에도 이렇게 좀 더 많은 걸 필요하다면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좋겠습니다. 예. 자, 또 하나 브리핑에서 나왔던 게 오늘 0시 기준입니다. 그래서 10부제, 그러니까 지금 만 18세에서 49세 이제 생일 끝자리에 맞춰서 예약을 하고 있는데 해당 이제 생일이었던 사람들의 이제 지금까지 예약률을 총 봤더니 한 60% 정도가 됐다고요. 이게 기존에 다른 연령층, 그러니까 고연령층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건 뭐 어떤 원인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지금 뭐 알려져 있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그 해당 연월 생년월 끝자리에 하루만 지금 이 네. 예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적으로 그 날짜를 좀 절대적인 시간에 좀 네, 부족해. 날짜가 지나가면 사실 좀 예약률 떨어지고요. 지금 이 19일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또 한번 예약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좀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혹여라도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나 또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떨어진 것 아닌가라는 좀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추가적인 좀 보완 조치나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메시지 개발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도 2,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거리두기 강화된 지 지금 수도권만 해도 한 달이 넘었는데 오늘 김부겸 총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없어서 답답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방역 조치 변경보다 현장의 실행력 확보가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장 내일부터 이제 황금 연휴에 돌입하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 좀 걱정인데 지금 부산, 제주, 휴가지 중심의 확산세도 지금 눈에 띄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정부에서 휴가지에서 감염이 지역사회로 다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속도로 4곳에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자발적 참여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과 대책이 나왔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 수도권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확산돼서 이렇게 많은 환자를 찾아내는 것처럼 이제 비수도권에서도 특히 휴가지에서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 분들에게 임시 선별 검사소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적절히 운영해서 잠재되어 있는 감염자 찾아내겠다는 조치는 매우 좋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보고요. 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 임시선별검사소가 수도권이 136곳, 비수도권이 47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이 합쳐서 거의 어제 날짜 기준으로도 뭐 2,000명이라고 신규 확진자로 생각을 하고요. 어제 날짜로도 491명이 임시선별검사소에서만 진단이 됐습니다. 사실 임시선별검사소 말씀하신 대로 방역 조치 바깥에서 자발적으로 검사해 주셔서 찾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체 25%나 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부분 수도권에서 찾았기 때문에 비수도권으로 이 임시선별검사소 확대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가능하면 많은 잠재되어 있는 지역사회 감염자를 찾아내는 조치로 굉장히 바람직해서 지금 우선은 급하니까 그 고속도로 휴게소 4곳에서 지금 상행선 4곳이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뭐 영동선, 중부선, 경부선 이렇게 4곳에서 필요하다면 검사를 자발적으로 받아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더 나가서 지금 이 지역사회 감염이 비수도권에 확산되고 예. 있는 부산, 경북, 또 충청, 이 울산 이런 지역에서의 이 임시선별검사도 좀 더 확대해 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위중증 환자 부분 보면 300명대로 올라선 뒤에 400명대로 올라가진 않았지만 또 줄어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빨간불 들어왔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정부가 오늘 이 행정명령 내렸는데 하나는 민간병원 입장에서 병원마다 좀 다르겠지만 여력이 될지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 병상뿐 아니라 이제 장비나 의료진도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될 텐데 이 부분은 괜찮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점 의료계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이긴 합니다만 예. 참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증 환자의 경우는 생활치료센터랑 달라서 병상이 하나 확보되면 인력도 보통 의사, 간호사 다 이 주야 근무를 통해서 보통 병상보다도 인력이 2배, 3배 들어가야 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추가 인력이 확보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 확보가 안 된다면 병상 확보만으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대부분 중증 환자용 사용 병상을 지금 확대했습니다. 중증증 환자와 중증 환자 병상입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이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지 않던 일반 상급 종합병원과 일반 병원도 지금 신규로 확대해서 병상수를 확보했습니다. 예. 이게 당장 미칠 문제는 일반 질환자들이 중환자실이나 병상을 구하지 못해서 어쩌면은 병원마다 좀 다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른 일반 질환자들 네, 사각지대에 맞습니다. 놓일 수 있다. 네. 예. 예, 이미 사실 그런 사례는 여러 차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런 적절한 의료 인력 확보와 동시에 일반 질환자를 어떻게 적절히 훼손하지 않고 잘 치료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를 다 같이 고려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이 점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이 일반 그 대국민 메시지도 좀 같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응급 환자 이송 체계와 중증 환자 이송 체계에 있어서 네. 이렇게 병상을 못 구해서 여러 곳을 다녀야 되는 사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좀 당국과 함께 협의도 하고
국민들에게 양해 두고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 역량 대응, 뭐 병상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반 질환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응도 같이 고민을 해서 대책을 내줬으면 좋겠다. 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와 함께하는 어떤 방역 대책,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 방역 당국은 그럴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 의견이 조금 엇갈리긴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지금 방역에 관련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대다수의 의견은 지금의 상황으로는 더 이상 이 델타 변이의 바이러스 확산에 의한 4차 대유행을 막기는 역부족인 것 같다라는 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이걸 전파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네. 결국 거리두기를 완전히 다시 개편해서 강화하는 방안밖에 없는데 예.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드 코로나 예. 혹은 치사율과 사망률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이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더 강화하지 않는 선에서 유지하는 이런 패러다임 전환을 당초 전문가들도 그렇고 또 정부도 집단 면역이 달성되는 11월, 10월쯤이면 어느 정도 가시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을 좀 지금으로 땡겨서 먼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공론화되고 있고요. 다만 네. 이 부분이 여전히 집단 면역 달성이 아직 안 됐으니까 아직은 조금 불안하다라는 의견이 두 가지가 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많은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혹은 네. 방역 시스템 자체 변환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는 것이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연휴 앞둔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오늘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